안녕하세요. 푼송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서 계산 문제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교재 25페이지 종합 예시 문제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년 4월경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비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죄송하지만 아직 이 종합 예시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됐어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가벼운 문제부터 풀면서 서서히 난이도를 올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9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와 아주 같은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30페이지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등 조건에 의한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라 그랬어요. 단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은 70%를 적용하며 감소과실수와 감소량은 정수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인정피해율, 낙과피해율과 착과피해율은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하라.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죠. 자, 계약사항을 보시면은 상품명은 적과전 종합비용 2이고 넓은감입니다. 자, 특약으로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되어 있죠. 자, 주의해서 보세요. 특약으로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특약에 적과전 특종어종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라고 봐도 돼요. 자, 적과전 특종이용 방식은 특약에가 특종어종 한정 특약이라고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특약에가 적과전 특종어종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다 그거예요. 자, 봅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고요. 특평년 착과수 이하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사 내용 보시면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됐어요. 자, 5월 10일 동상해 피해, 6월 11일 우박, 6월 30일 태풍 피해가 발생됐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서 동상해, 우박, 태풍 이런 건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됐죠.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는 7월 16일 조사했고 적과후 착과수는 14,000개, 실제 결과주수 200주입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착과감소가 실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착과감소가 실수.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이요. 그런데 적과전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을 때 이때 착과감소가 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적과전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착과감소가 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적과전 특정이용 방식은 물론 다르죠. 적과전 특정이용 방식은 특정이용 배울 때 볼 것입니다. 자, 착과감소보험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감소량 나온 값의 가입가격 번건 문제는 70%가 보장 수준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착과감소과실수 곱하기 과중은 착과감소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죠. 자, 그렇게 하니까 11,000개가 착과감소과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미보상감소량을 구해야 됩니다. 미보상감소량은 미보상감소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미보상감소과실수를 구해보는데 미보상감소과실수는 착과감소과실수 곱하기 미보상비율에다가 미보상주수에 대한 감소과실수를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미보상주수에 대한 감소과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 미보상주수에 대한 감소과실수는 미보상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예요. 평년 착과수. 그렇죠. 자, 이 미보상주수에 대한 감소과실수는 미보상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입니다. 자, 그래서 착과감소과실수 곱하기 미보상비율 25,000 마이너스 14,000이 착과감소과실수 11,000이죠. 11,000 곱하기 10% 플러스 미보상주수는 적과전에 조사된 미보상주수 4주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 125개 하니까 1,600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준착과수를 구해봐야죠. 기준착과수. 왜 기준착과수를 구합니까? 기준착과수는 이게 보험 가입금액 산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요. 그리고 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산정이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착과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당장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착과수는 적과전에 착과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은 적과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 과실수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는 몇 개입니까? 14,000개, 착과감소 과실수는 11,000개에서 25,000개입니다. 그럼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2,500개죠. 자,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착과감소 보험금에 착과감소량
그죠?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나온 값에 가입가격 곱하기 70%죠.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나온 값에 2,000원 곱하기 70% 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386만 4천원이 됩니다.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이후의 손해입니다. 적과 이후. 적과 이후는 적과전 종합위험이든 적과전 특정위험이든 적과 이후는 특정위험 방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적과전 특정위험 피해로 인한 누적 감수 과실수예요. 그래서 보세요. 과실손해보험금은 9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9번. 오른쪽이 9번이에요. 제가 표시하고 있죠.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을 구해야 되고요. 미보상 감수량 구해야 되고 자기부담 감수량 구해서 이 나온 값, 그래서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나온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적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누적 감수량은 적과 후부터 수학 종료 시점까지, 적과 후부터 수학 종료 시점까지 태풍, 강풍, 지진화재, 집중호우, 우박, 가우동성에 이러한 피해가 있죠. 이러한 특정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누적 감수 과실수예요. 그래서 7월 26일 태풍 피해 발생했죠. 그리고 적과전 우박 피해 있죠. 적과전 우박 피해를 원인으로 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 자, 적과전 6월 11일 우박 피해가 있었어요. 이걸로 인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 그러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이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줘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것도 더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해야 할 게 있죠.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자, 이것도 한 가지 더 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입니다. 착과 피해율이에요. 그런데 자, 적과 후 착과수는 우리가 14,000개를 아까 봤습니다. 그렇죠? 14,000개 곱하기 착과 피해율을 구해봅시다. 자, 착과 피해율은요. 착과 피해율은 이렇게 구하죠.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착과율입니다. 나누기 40%예요. 40%. 그런데요, 우리 교재 공문선정이 있죠. 공문선정.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교재 22페이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과 피해율은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인데 이 착과율이요. 착과율이 자, 한번 더 써야 되겠네. 착과율이 60% 이하인 경우 우리 교재는 6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재 나목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에서 나목의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번. 적과 후 착과수가 평면 착과수 60% 미만인 경우 이때는 5%라고 착과 피해율을 해놨어요. 즉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5%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60%도 해당됩니다. 60%. 그래서 착과율은 60%도 60%인 경우에도 이때에도 착과 피해율은 5%예요. 즉 60% 이하인 경우에는 착과 피해율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착과율을 5% 그러니까 60%를 대입을 해봅시다. 이거요. 자 보세요. 착과율을 60%를 대입을 하면은 100% 마이너스 60%는 40%죠. 40%, 40%. 분자 40%, 분모 40%는 숫자 1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 5%다는 것입니다. 착과 피해율이. 60% 이하인 경우에 착과율 60% 이하인 경우 착과 피해율은 5%입니다. 자, 본 문제는 착과율이 몇 프로입니까? 본 문제의 착과율은 56%예요. 착과율이 본 문제의 착과율은 적과 후 착과수가 14,000개, 평면 착과수가 25,000개에서 56%가 착과율입니다. 그래서 착과율 60% 이하인 경우 착과 피해율은 5%예요. 그래서 본 문제도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5%에서 700개가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6일 유실 손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 태풍 피해 발생됐죠. 자, 유실이 5주예요. 무피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70개죠. 유실이 5주. 그래서 5주 곱하기 무피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70개. 그리고 1-맥스 A가 있어요. 1-맥스 A. 자, 나무 유실 손해는 이렇게 되는데 1-맥스 A가 있죠. 자, 여기서 맥스 A 값은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산정할 때 착과 피해율 5%가 맥스 A 값으로 됩니다. 5%가. 그래서 5%를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5%니까 333개. 그 다음에 7월 26일 낙과손해 감수 과실수.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낙과손해 감수 과실수예요. 자, 이 계산식은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인데
낙과수 1000개 중에서 이미 100개를 선정을 해서 정상 50%, 80%, 100% 피해가를 구분을 했더니 전부 100%입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맥스 A 5%를 해줘야 돼요. 맥스 A가. 역시 맥스 A로 갑니다.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00% 마이너스 맥스 A 5% 하니까 95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적과전 우박 피해가 발생되었어요. 6월 11일 우박 피해가 발생되어서 9월 28일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8일 수학 전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그런데 9월 28일 착과수가 있어야 되겠죠. 9월 28일 착과수. 자, 9월 28일 착과수는 어떻게 할까요? 9월 28일 착과수. 9월 28일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서 뺍니다. 14,000개. 14,000개에서 적과 이후 현 시점까지 낙과수 1000개를 빼요. 1000개 있죠? 낙과수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빼고. 그 다음에 적과 이후 현 시점까지 나무 피해 과실수. 유실이 5주가 있었고 무피해나 밀주당 평균 착과수가 70이죠. 그럼 7호 35, 350개를 뺍니다. 그 다음에 현 시점까지 적과 이후 현 시점까지 기수학 과실수 있습니까? 기수학 과실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바로 12,650개입니다. 12,650개. 자, 그렇죠. 그래서 9월 28일 착과피해 감수 과실수는 12,650개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100% 20개죠? 20개. 80% 50개면 5, 8, 40입니다. 40. 그죠? 그 다음에 50% 60이니까 6, 5, 30이죠. 30. 6, 5, 30입니다. 이것을 20, 50, 60, 70이죠. 자, 6, 3, 18, 200으로 나눠줍니다. 그죠? 200으로 나눠주니까 이게 이제 45%죠. 45% 마이너스 맥스 A가 5%를 해주고 그러면 40%가 되죠. 12650 곱하기 40% 하니까 506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928 착과피해 감소가 실수는 5060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3일 가을 동상해가 발생됐어요. 10월 3일. 그죠? 근데 사고 당시 착과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가을 동상해 감소가 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죠. 자, 그래서 3000개가 사고 당시 착과수, 착과피해 구성률은 100% 30, 그 다음에 50%, 아니 80%, 50, 58, 40이죠. 그 다음에 5, 6, 30입니다. 30. 그래서 100 나누기 200이 되죠. 50%에서 45%가 되죠. 50% 마이너스 45% 하니까 5%. 3,000 곱하기 5% 하니까 150개. 그럼 적과종료의 누적 감수 과실수를 더해봅시다. 자, 적과종료의 누적 감수 과실수. 맨 첫 번째,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700. 그 다음에 7월 26일 나무 유실 손해가 333개. 그죠? 그 다음에 7월 26일 낙과손해 감수 과실수가 950개. 그 다음에 9월 28일 수학전 착과피해 감수가 실수가 5,060개. 그 다음에 10월 3일 가을 동상의 착과피해 감수가 실수가 150개에서 7,193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없지요.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적과 후의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가 실수가 없고요.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봅시다. 착과 감소 보험금이 1원이라도 발생되었다 할 때 적과 후 과실 손해 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실예를 들어봅시다. 자,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여기에서 빼줘야 할 게 적과전에 착과 감소가 실수가 있다면 그거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적과전에 미보상 감소가 실수가 있다면 여기에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적과전에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자,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25,000 곱하기 10%는 2,500이죠. 2,500에서 마이너스 11,000을 빼고 그 다음에 1,600개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9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0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보상 감수량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도 없기 때문에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575만 4천원이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2페이지 3번 문제는 이제 그 2번 문제와 대부분 유사한데요. 낙엽 피해가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낙엽 피해가 있다는 게 다른데요. 이것은 낙엽 피해에 대한 건 4번 문제에서 보고요.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에서 낙엽 피해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죠.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의한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단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약사항을 보시면 적과점 종합비용 2이고 보통 약관 떫은감입니다. 자, 특약에 낭손해보장 특약이 계약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특약에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이죠.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 착과수 이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 보세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이제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이 있죠.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이고 적과 전 6월 30일 조수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람 확인했어요. 적과 전에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죠. 그렇죠.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이 조수해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 20주에 국한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피해 규모, 나무 피해 규모를 확인했더니 20주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또 미보상 주수는 5주가 있어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도 10%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적과후 착과수는 7월 16일 조사됐어요. 자,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5번 보세요. 5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주고 여기에 보장 수준 70%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미보상 감소량도 미보상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자기부담 감소량도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부터 구해봅시다.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인데도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됨이 없이 적과전 조수해 및 화재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 국한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랬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바로 이렇게 한다 했어요. 최소가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콤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한다 했어요. 적과전 특정 위험 방식도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렇죠? 적과전 특정 위험 방식의 착과 감소 과실수도 이렇게 한다 했으나 그러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최대 인정 피해율은 다르죠. 적과전 특정 위험 방식은 적과전의 특정 위험 모두에 대한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그래봐야 3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적과전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에서 적과전의 조수해 및 화재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 국한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이 하나다. 그 피해 규모가 바로 나무 피해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본건의 경우에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콤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해볼까요? 본건의 나무가 20주죠. 20주가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 몇 주입니까? 400주예요. 그죠? 400주로 나눠주니까 5%가 최대 인정 피해예요.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52,000개 곱하기 5%에서 2,600개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그래서 52,000 마이너스 48,000, 2,600개니까 2,600개가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 과실수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죠. 적과전에 조사된 미보상 비율 좀 큰가.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 하죠. 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910개가 되고요. 기준 착과수는 적과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적과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죠. 그래서 48,000 플러스 2,600 하니까 56,000개가 되고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56,000 곱하기 10%니까 5,060개가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과 감소 공부 선정할 수가 있죠. 자,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에서 2,600개 곱하기 0.4니까 1,040kg 나오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해서 나온 값 곱하기 2,000원 곱하기 70%인데 미보상 감소량하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더한 값이 착과 감소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죠. 적과 이후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각 정해진 특정 위험에 의한 누적 감수 과실수에서 그러니까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을 해서 산정한 것이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자, 과실손해보험금 오른쪽에 7번 보세요.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자, 그래서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그래서 적과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는 적과 이후 각종 특정 정해진 재해에 의한 감수 과실수예요. 그래서 적과 전에 우리가 조사 내용, 적과 후의 조사 내용을 보고 감수 과실수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7월 26일 태풍 피해로 유실, 낙과 낙엽 피해 3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낙엽 피해가 발생돼 있어요. 그래서 낙엽 피해,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 이런 것도 봅시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있을 때 수학 직전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둘을 더해야 되는데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는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자, 본 문제의 경우 적과전의 자연재해는 발생됨이 없이 조수의 피해만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가 실수는 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7월 26일 유실손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 나무 유실손. 자, 이거 보기 전에 또 수학 직전 착과 피해 있죠? 그것도 없죠. 적과전에 오가 피해가 없으니까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할 것도 없어요. 자, 나 7월 26일 나무 유실 손해 보겠습니다. 유실이 10주죠. 무피와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110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사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곱하기 무피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A. 그런데 맥스A 값은 0입니다. 이전 사고의 착과 피해 구성률 인정 비율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주 곱하기 110 곱하기 100%죠. 1100개랑 마찬가지 110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6일 낙과손해. 자, 7월 26일 낙과 피해가 또 발생됐어요. 낙과수 4000개고 낙과 피해 구성률 100%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00개 곱하기 100%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XA 값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26일 낙엽손해. 자,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괄호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X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여기서 미보상 비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낙엽 피해 조사를 했어요. 낙엽수 200장, 착엽수 300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낙엽률은 얼마일까요? 낙엽률. 낙엽률은 낙엽수가 200장.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몇 장입니까? 500장이죠. 자, 그럼 이건 40%죠. 40%입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20% 조사되어 있어요. 자, 적과 후에 현지 조사에서 적과 후부터 수학 종료 시점까지 현지 조사에서 업무 방법서에서 정해진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경우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서 태풍, 강풍, 지진화재 집중호우로 낙엽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 미보상 사유가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했어요. 즉, 이 경우뿐이에요. 적과 이후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경우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태풍, 강풍, 지진화재 집중호우로 낙엽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에 반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과 이후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엽률 여기서 40% 조사됐어요. 자, 그러면은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A 곱하기 괄호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우리가 여기서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낙엽 인정 피해율은 1.0115 곱하기 낙엽률인데 낙엽률 아까 좀 전에 40% 산정됐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56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32.6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 38,900개 곱하기 32.62% 곱하기 1-20%. 이건 맥스의 값은 없으니까요. 1-20% 괄호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151개가 됩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가 실수는 2번에 두 번째 7월 26일 유실 손해가 1100개 있었죠. 그 다음에 낙과 손해가 4000개 있었죠. 그리고 낙엽 손해가 1151개에서 15251개입니다. 15251개예요. 그럼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가 실수는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에 더해졌어요. 이제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가 합니다.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런데 여기서 착과 감수가 실수가 있었어요. 이걸 빼줘야죠. 착과 감수가 실수가 260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과전 미보상 감수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5600개 곱하기 10% 마이너스 2600개이고 그리고 910개는 괄호를 벗어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370개가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가 되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가 산정되는 경우는 착과감소보험금이 없는 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가 산정될 수 있고요. 대부분 산정됩니다. 본 문제의 경우 착과감소보험금이 산정이 안 됐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가 실수가 산정이 된 거예요. 자, 과실손해보험금 보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 뺀 값의 가입가격을 곱해서 구하는데 미보상 감수량은 없었어요. 그랬죠. 미보상 비율이 낙엽손해 조사 당시에 있었으나 낙엽손해 감수가 실수에 반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가 실수 곱하기 과중 6100kg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3370개 곱하기 0.4에서 1348kg 이 나온 값에 2000원 곱해주니까 905만 4천원이 과실손해 보험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5번 문제는 일소 피해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피해에 대한 거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 넘어가고요. 6번 문제도 우리가 2학 전에 봤던 4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화재 피해가 발생됐죠. 자, 그거니까 이것은 이제 조수의 피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7번 문제를 볼 것입니다. 자, 40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 의한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단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계약상 보시면 저가전 종합위험 2이고 특약에 보면 일소피해 부보장이 가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 역시 적과전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종합위험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인데 보세요. 계약일 24시부터 적과 전에 보시면은 5월 10일 동상해 피해 발생되고 6월 11일 우박 그리고 6월 17일 태풍 피해가 발생돼서 모두 다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는 6월 27일 날 조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 품목은 배예요. 배. 보통 약관 배인데 이 배하고 사과는 조사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산산식을 써요. 즉 여기에 보통 약관 사과라고 해도 같은 답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사과하고 배품목은 같은 계산식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는 지문에 의해서 착과감소보험금부터 구하는데 화면 오른쪽에 5번을 보세요.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주고 50%를 곱해줘야죠. 50%를 곱해줘야죠. 본문제는 50%를 하라 했어요. 그렇죠? 본문제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은 50%를 적용하라 했어요. 그래서 50%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죠. 자기부담 감수량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수 과실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 구해야 되고 미보상 감수 과실수 구해야 되고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했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가 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만 개 마이너스 16,500개 하니까 3,5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입니다. 여기에 또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인데 여기서는 미보상 주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는 3,500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적과전에 조사된 미보상 비율 중 큰 값이에요. 그래서 15%를 하니까 3,500 곱하기 15%는 525개가 됩니다. 자,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과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의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2만 개가 되고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4,000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기준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구했으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500개 곱하기 0.5kg 1750kg이죠. 미보상 감수량 525 곱하기 0.5 263kg이죠. 자기부담 감수량 4000개 곱하기 0.5 해서 2000kg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놓고 보니까 미보상 감수량과 자기부담 감수량이 착과 감소량보다 더 많아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0원입니다.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8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나온 값에 가입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적 감수량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과 이후 각종 특정 위험에 의한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적과 이후 각종 특정 위험에 의한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데 적과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적과전 우박 피해를 원인으로 한 수학 직전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또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두 개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적과전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이다 그랬어요. 착과 피해율. 자, 그러면 착과 피해율 한번 구해볼까요? 착과 피해율은 여기서 보세요. 착과 피해율 5% 곱하기 괄호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온 값에 나누기 40%라 했습니다. 착과율은 적과 후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라 했어요. 착과율은 82.5%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착과 피해율이 2.19%입니다. 그래서 이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입니까? 16,500개죠. 즉 16,500개 16,500 곱하기 2.19% 이게 바로 361개죠. 그렇죠? 361. 자, 그래서 2.19%가 착과 피해율이에요. 그런데 이 착과 피해율은 맥스 A 값으로도 한다 했습니다. 자, 맥스 A 값. 그렇죠? 맥스 A 값으로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진 보겠습니다.
지진이 어디 발생되겠습니까? 우리가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요. 자, 지진. 자, 그러나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진, 낙과 감소가 실수. 여기에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1.07 곱하는 것. 자, 낙과 감수 가실수 계산식의 통상적인 것은 낙과수 곱하기 괄호 낙과피의 구성률 마이너스 maxa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 사과 배품목에 한해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낙과 감수 가실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maxA 곱하기 1.07 곱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1.07 곱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시험에 실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그래서 자, 낙과수 몇 개입니까? 지진 낙과수가 1000개죠. 1000개입니다. 자, 낙과피해 구성률은 100% 3개, 80% 5개, 50% 6개죠. 100% 3개는 3개 플러스 80% 5, 8, 44죠. 그 다음에 5, 6, 33입니다. 플러스 3, 10개예요. 10개 나누기 100으로 하면 되죠. 10%예요. 10%. 10% 마이너스 2.19%니까 이거 곱하기 1.07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84개입니다. 자, 지진 낙과 감소가 실수는 84개. 자, 우리가 적과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후 착과손의 감소가 실수는 361개를 안 했어요. 자, 여기서 2.19%도 맥스의 값으로 해줘야 돼요. 2.19%.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되어서 적과 후 누적 감소가 실수에 더해줘야 되는 거. 수학 직전 착과 피해 감소가 실수입니다. 여기 수학 직전 착과수 15,500개가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을 보겠습니다. 100% 6개 플러스 80% 35, 38, 24 플러스 50% 34, 35, 15 하면 얼마니까? 45. 45 나누기 이거 전부 다 하면 225죠. 45 나누기 225는 20%죠. 20%. 자, 그래서 20%가 됩니다. 15,500개 곱하기 20% 마이너스 맥스의 값. 2.19%가 맥스A로 돼요. 2.19%요. 그죠? 2.19%가 맥스A 값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2761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 가을 동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어요. 그죠? 가을 동상의 감소가 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괄호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입니다. 수학 개시 후에 가을 동상이 발생되면 발생될 때마다 착과피해 조사를 한다 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인데 사고 당시 착과수는 2000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 10개 플러스 40 플러스 5 40이죠. 5, 6, 30이죠. 30. 자, 그러면은 80 나누기 얼마입니까? 60, 200이죠. 40%입니다. 40%. 그렇죠? 40% 마이너스. 그 이전에 수학 직전 착과피해 구성률이 20%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맥스A 값이 달라져요. 수학 직전 착과피해 구성률이 20%. 20%가 맥스A입니다. 이제. 자, 20%가 바로 이 맥스A 값이에요. 맥스A 값. 그렇죠? 그래서 40% 마이너스 20% 하니까 20% 2, 4, 400개가 됩니다. 그럼 적과 종류의 누적 감수가 실수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적과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의 감수가 실수 361개. 361개. 그 다음에 지진 낙과 감소가 실수가 84개죠. 84개.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감소가 실수가 수학전 착과 피해 감소가 실수가 2761개죠. 2761.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감소가 실수가 400개입니다. 자, 전부 더해놓으니까 얼마예요? 3606개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가 실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과 이후 미보상 비율 조사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가 실수 보겠습니다. 자기부담 감소가 실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그런데 적과전에 착과 감소가 실수가 있는 경우 그 착과 감소가 실수를 빼줍니다. 적과전에 미보상 감소가 실수가 있는 경우 여기에 더해줘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1025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소가 실수 구했어요. 3606개.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가 실수는 없고 자기부담 감소가 실수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없고요.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 나온 값에 2,000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258만 원이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산정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산 문제를 이어서 볼 텐데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산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현지 조사, 생육시기별 현지 조사표를 보고 기억을 되살리세요. 그리고 생육시기별 현지 조사표를 보고 보험금 산정 방법을 되살리세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 반복해서 풀고요. 여러분 하루에 7, 8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